네,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도자료 배포를 해서 알고 계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건국대 강의료 676만 원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으신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제기를 드렸습니다. 해명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대학에서 이제 강의할 때 저는 그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고 그것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원천 징수로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잘못된 납세 결과로 정확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시인하신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실수가 없기를 다짐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증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만약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했을 때 그 재산을 증여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예. 증여의제한다는 말은 경제적인 행태가 실질적으로 증여를 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증여로 간주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증여의사 없이 차명계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맞죠? 만약에 내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 타인의 차명을 통해서 거래한다면 내가 그 명의자에게 주식을 실제로 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여했다고 의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도 역시 맞습니까? 그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도 있지만은 실제로 타인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뭐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검토할 항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명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자산이고 어찌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차명 주식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상 차명 주식을 방지하고자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로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단순 차명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조세 포탈이나 여러 가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차명 주식 계좌를 만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요건을 충족한다면 네.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후보자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상 차명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그 자체로 증여의제가 성립해서 실제적으로 증여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이 그 부분은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실일 경우에 그렇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차명 주식도 있지만은 차명 예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종전에는 이제 차명 예금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증여의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증여로 추정을 하고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점과 같이 균형 있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시간이 지금 3분이 안 남았네요. 이건희 회장과 그 형제들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이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형제인 이맹희, 이숙희 씨 등에 대해서 삼성특검 재판 이후에 삼성생명 등의 차명 주식이 모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전환이 됐습니다. 즉 이맹희 씨, 이숙희 씨 등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상속분대로 명의 전환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건희 씨 한 사람 명의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맹희, 이숙희 씨 등이 자신에게 상속된 주식 부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물론 이건희 씨는 이것은 선대 회장이 자신에게만 준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소송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언론 보도된 내용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소송 결과는 삼성생명 등의 차명 주식은 이건희 씨만 단독으로 상속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건희 씨 명의로 전환된 주식 전체가 공동상속인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공동상속인 재산인 부분과 개인 재산인 부분이 각각 있다고 판시를 했고요. 주식인도 청구에 대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시효 문제 때문에 주식인도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법상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이자 조항 문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시점이 2008년 삼성특검 직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는 시효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많이 남아있죠. 이건희 씨 명의로 전환된 삼성생명 차명 주식이 최소한 5만 주, 그리고 세법상 제대로 적용을 했을 땐 73만 주에 이르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최소한 5만 주는 이건희 씨 주식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 주식인데 이맹희 씨 등의 공동 상속인들은 차명을 통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네, 저는 개인적인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점. 개인적인 세무 정보에 대해서 여쭌 게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인 구조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판결문을 보면 최소 5만 주는 공동상속인 재산인데 이건희라는 명의로 명의 신탁을 했다는 사실이 바로 도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판결 내용을 잘 봤을 때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의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납세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세법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납세자가 재벌이든 아니든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건